광야의 토론자들 지금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그리고 네 막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민영 국민의힘 현직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지금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있음 좀 돌리시고요. 저 네.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 한번 저희랑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셔서 이분은 대변인 될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인가 싶은데 그런 공부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토론학회에서 토론을 오래 배우기는 했습니다. 토론학회에서 토론을 배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하고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소위 약식 회견 이게 좀 문제다. 왜 이렇게 저 축구로 보면 뭐죠 자책골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자꾸 남발하느냐 하는 건데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시도나 그런 의도 같은 거 좋았던 거로 평가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좀 의외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탈권위 행보로서 유의미한 시도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들께서 좀 탈권위 모습보다도 좀 대통령다운 그런 약간 언행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터프하게 표현을 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지지층에게는 소구가 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으신 아직까지는 좀 대통령다움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좀 횟수나 톤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그래도 좀 했었거든요. 네, 좀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의 감정이 이렇게 여과 없이 나오는 대목, 손가락질 이런 거는 조금 저러시면 손해일 텐데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권 의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왜 참모들의 도움을 안 받는지 이를테면 홍보 소통 수석이나 대변인을 옆에 대동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제가 후보 시절 때부터 지켜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편하고 소탈하신 스타일이신데 그런 것들이 좀 여과 없이 드러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들로 노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대통령이 되셨지만 지금 당장 어떤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보다도 원래 이제 전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후보 시절에 약간 소탈하던 그런 어떤 검찰 시절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 관리와 보조를 통해서 정제된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오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권 의원께서 심심하실까봐. 저 윤석열 정부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국민의힘 정부라는 정체성이 사실 더 큰 게 아닌가. 물론 윤석열이라는 어떤 사람을 찍은 분들도 많지만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찍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긍정 평가는 30% 초반, 부정 평가는 60%를 넘어서고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 힘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대변인께 여쭤봐서 좀 송구합니다만. 저도 물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정대 전체가 지금 좀 불협화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제 북송 그 탈북어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수사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당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런 게 당정 관계에서 어떤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부의 각종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이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못했던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그런 당내 자중질환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이 충분한 근거 없이 좀 무리하게 이 대표에 대한 비토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당내 기능 마비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정부를 충분히 보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대 당 또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부가 앞서간다고 당이 마냥 따라가는 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이 생각하는 뭐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엇박자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권 의원님은? 일단 뭐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네. 좀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이 시점에 징계를 판정해야 된다고 했다면 저는 이번에 6개월 징계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징계가 적절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몇 가지들은 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무실장을 보낸 게 맞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할 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상납 의혹 관련한 일로 만나러 보냈고 거기에서 정무실장이 가서 어떤 확인서와 함께 7억 상당의 각서를 쓰고 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물론 그것을 7억 상당의 각서가 이준석 대표의 구체적 지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볼 땐 충분히 그것이 성상납 의혹을 어떤 무마하려는 행동으로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에는.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던 건 뭐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된 인서트 하나 있는데 이준석 대표 관련 인서트인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 기소가 되면 징계 받아야 돼.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까요? 수사 결과 성상납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벌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네, 이거는 최영두 유상범 의원이 이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했던 얘기였군요. 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이 두 분 다 초선 의원들이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일종의 기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권 의원님 윤리위원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없는데 판단만 하는 건데 직접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전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자칫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결정을 뭐 이런 의문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실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윤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구조는 비슷하겠죠. 윤리감찰단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사 조직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윤리감찰단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대질까지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인터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박안주 의원과 관련된 성비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어떤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아직 사건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저항하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논란이 된 건 아니고 여전히 아직 그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로부터의 어떤 증언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윤리위에서의 판단 그리고 비대위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하신 대로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했는 게 훨씬 더 저는 깔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논리적으로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도 그 결과물을 재판에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사기관의 주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경찰이 수사 중인데 미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당 윤리위원회가 기본적인 조사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뭐 일종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전 조사 역량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 이야기는 박민영 대변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아무런 내용도 없이 결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나름의 그 산하에 있는 국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출석해서 뭐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보고 근데 물론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게 완전한 어떤 판결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시기에 결정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방향의 추가 무혐의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구체적 정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결정 내리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박민영 대변인 입장을 좀 들어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의혹만 가지고 어떤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언제나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주용 전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이 뭐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 윤리위에서도 뭐 믿을만 소명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징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원 당규상의 징계 결정을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이 사법기구로서 독립기구의 최종 결정권에 대해서는 전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어떤 이런 식의 처분, 우리가 어떤 의혹만 가지고 여야 모두가 이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들이 관례화되었을 때 이제 그것들의 피해는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처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그렇죠. 공식 기구가 한 것에 대해서 논평하신 거죠.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에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니 드린 권 의원님 제가 민주당이면 네. 저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남의 집 일이어서. 그러나 저는 민주당이 그랬으면 반대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저희나 이를테면 이 민주당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의원도 지금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복수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교사의 정황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최광욱 의원 건에 대해서 뭐 징계를 잘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이 의혹만 가지고 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걸 정당화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서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고민할 말씀드립니다. 필요가 있다는 건 확인해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안 나왔죠. 뭐 산에 올라갔다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행보를 이제 하실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내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결정을 어쩔 수 없든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는 거네요, 지금. 네, 일단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하실 거였으면 저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가 마지노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일단 의원총회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지금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역시 이제 제가를 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대통령이 제가 할 상황은 아니겠죠. 뭐 그도 뭐 당원의 한 사람일 뿐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뭐 내용적으로는 당정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랬더니까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인용이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각됐을 때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지금 최선의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이유가 모처럼 청년 지도자가 나왔고요. 한국 정치 풍토에서 두 분도 이제 정치 일선에 계시고 있고 뭐 이런데 보통은 청년들이 이제 소환되거나 동원 대상으로 많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역으로 나서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관심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또 다르고 약간 뭐랄까요, 독특하다 할까요? 인서트 하나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위원장님도 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당 내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뭐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저와 이견이 있긴 했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거죠?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출마하겠다는 건 어떤 태도인가요? 같이 일해 보셨던 분으로서. 네, 저도 그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민주당 내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은 저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행보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왜냐하면
그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 꼭 당 대표가 되어야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당 대표가 되면 더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나의 어떤 당원의 자격으로서 6번의 회비 납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출마 자격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네네. 근데 그것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자기를 막고 있다. 뭐 아니면 내가 두렵냐라는 식의 반응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결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만 보이고 사실 당내에는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되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비춰집니다. 같이 일할 때 보시면 그분은 그렇게 나밖에 민주당을 이끌 사람이 없다. 나만이 민주당을 개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네. 존재감을 갖거나 역량을 갖춘 분인가요? 그렇게는 안 보이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달 반 동안 거의 뭐 일주일에 4번씩 3-4시간씩 회의를 하면서는 그렇게 느낀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그 당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 거부당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억울함과 화 이런 것들이 소위 흑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볼 때. 근데 그런 느낌까지도 좀 저는 드는 상황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청년 정치의 수치다 물러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네. 좀 많이 부족한 분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량도 많이 부족하시고요. 그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이 당원 당규상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이런 자기 모순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받아주지 않으면 창당도 할 수 있다라고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셨더라고요.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 그냥 민주당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몸값을 불리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선당우사란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 당을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 세우는 이런 나쁜 청년 정치가 청년 정치를 100년을 후퇴시키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요 한 2주 사이에 보이는 것만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를 3-4달 넘게 계속 논평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N분방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말씀이었고요. 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광해 토론자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